인천 시내 모 중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는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부패된 음식물의 세균이나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 하지만 식중독을 유발하는 복병은 따로 있다? 예, 못 들었어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르는데요. 식중독이 전염돼요? 식중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구토, 분뇨를 통해 전염돼 2차 감염까지 유발. 연간 식중독 발생 원인의 30%를 차지하는 노로바이러스. 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7, 8월. 긴장을 늦췄다가는 근육통, 늑막염, 자칫하면 목숨까지 위험하다. 아는 것이 약이다. 식중독 1%의 가능성까지 뿌리 뽑는 방법. 오늘 투유 클리닉에서 확인하세요. 네, 오늘 투유 클리닉 주제는 바로 식중독입니다. 네. 요즘 며칠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더워요. 이럴 때 정말 식중독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기온이 1도 올라갈 때 식중독 발생 건수가 6%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또 조심하셔야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이 식중독이라고 하면 보통 이 부패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렇게 아는데 이게 또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더 네, 걱정이 그러네요. 돼요. 예. 오늘 식중독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명채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결혼까지 얼마나 남았죠? 식중독 소문이 얘기해서 벌써 갑자기. 네, 반가워서 제가 네. 한번 질문을 또 여쭤봤는데 감사합니다. 예, 식중독은 보통 제가 아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보통 이 잘못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네. 전염이 된다고 하는 또 깜짝 식중독이 있어요. 놀랐어요. 예. 근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네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보통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식중독 하면은 네. 그냥 집단적으로 생기고 뭐 동일한 음식을 먹어서 생긴다고도 알고 있는데 네. 노로바이러스처럼 이제 전염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 전염병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예. 그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음식물이라든지 물 등을 통해서 이게 섭취를 하게 되면 사람에게 그 감염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그 장관내 바이러스의 하나예요. 네. 근데 이것이 실온 중에서는 한 열흘 동안이나 이게 생존이 가능하고 살아있고요. 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하 20도에서도 장기간 생존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겨울철에도 위력을 발휘하는데 심지어 이것은 한 10개 정도만 먹어도 사람에게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소멸된 이후에도 한 2주간은 사람에게 이제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예, 사람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되고요. 아주 예. 위험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은 어떻습니까? 그 증상들은 주로 보면 그 음식물 섭취를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나타나는데 뭐 장염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 뭐 구토라든지 발열, 설사, 뭐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바이러스 중에서도 강한 그럼요. 예. 이군요. 왠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네, 노로. 노로. 예. 바이러스 입자 10개만 섭취해도 병에 걸리고 사람 간에 전염도 되고 예. 또 증상이 소멸해도 전염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감염되지 않도록 우선 예방하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그렇죠. 경로로 전염이 됩니까? 주로 이 감염 경로들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질환하고 비슷한데요. 주로 이제 환자들의 분변이라든지 구토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감염이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를 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그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만진 후 이것을 입으로 이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감염된 환자를 이제 간호를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환자와 더불어서 식품이라든지 기구 등을 같이 이제 사용을 했을 사용한 경우에 경우. 예,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양론이나 이제 예. 고아원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는 특히 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뭐 음식물은 물론이고 물 그리고 그 환자분이 만졌던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는 거 정말 전염성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역시 예방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예, 손 씻기인데 손은 이제 뭐 아무리 많이 씻어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온 후라든지 내지는 그 식사를 하기 전, 음식을 준비하기 전 이런 때들은 꼭 손을 씻어야 되고요. 네. 특히 그 과일이나 채소는 이제 철저히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굴은 가능하면은 이제 익혀 드시는 게 좋고, 이제 조개도 마찬가지죠. 네. 어패류들은 위험하니까. 그리고 질병이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면 오염된 표면은 이제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 살균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감염된 옷과 이불 등 뭐 환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것들은 좀 비누로 깨끗이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세탁을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토물은 이제 적절히 폐기를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주변은 이제 청결히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환자의 오염된 식품은 반드시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식중독 증상이나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도 배 좀 아프고 나면 괜찮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식중독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 어떤가요? 글쎄 보통들은 식중독 그러면 뭐 학교에서 생기고 많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실제 그렇지가 않죠. 예, 개인적으로도 많이 오는데 주된 식중독의 증상들은 이제 구토, 설사, 발열, 뭐 오심, 이제 메스꺼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 뭐 이런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구토와 설사 등으로 이제 탈수 현상까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식중독의 복통은 이제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호소를 예.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어지럼증과 동반돼서 이제 구토가 오기 때문에 이제 임상에서는 이제 혹시 야 이거 중풍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일부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이 네. 말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치사율이 아주 높은 그런 균도 있습니다. 이제 보툴리눔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네. 예, 뭐 아주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심한 경우들은 네, 심한 경우. 예, 심한 경우들은 이게 균이 위장에서 장관을 뚫고 지나가서 혈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휴. 네. 또 장내에서 이제 독소들이 장을 상처를 줘가지고 장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주 위험하고, 또 2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기도를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호흡곤란과 더불어서 기도가 막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망할 수 예, 있겠네요. 아주 위험한 질환이죠. 심한 증상들은 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여름 장마가 끝난 이 시기 무더위가 기승 부릴 때 예, 예. 이 식중독이 또 창궐한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가볍게 여기고 식중독 뭐 생기면 이렇게 해라 하는 속설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좀 살펴볼까요? 네. 예,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식중독으로 해서 설사가 났을 때 그 지산제를 먹어야 되나요?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먹다 남은 국을 끓이면 괜찮다.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 속을 비워야 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식중독으로 탈수 증상일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는 게 맞나요? 탈수 증상이 있을 때 소금이나 설탕을 섭취하는 게 좋나요? 네, 그 굉장히 평소에 뭐 궁금했던 내용들이 네. 많았습니다. 일단 또 식중독에 걸리면 그 화장실에서 계속해서 그 러브콜을 보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배탈에도 똑같을 것 네, 같은데 네. 지사제를 바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계속 그 러브콜에 응수를 해야 되나요? 글쎄 이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약을 이제 쉽게 구할 때 예. 그때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이제 빨리 병원에 일단 가셔야 되겠죠. 아.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사제를 복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설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장내에 쌓여 있는 독소를 인체 밖으로 배설하는 그런 일종의 방어 기능이라고 봐야 돼요. 설사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지사제로 인위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오히려 독소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리차라든지 이런 걸 먹고 아니면 뭐 신죽을 먹어서 차라리 그런 거를 이제 간단히 해주시고 예. 예. 그럼 이제 병원에 가주셔야죠. 근데 만약에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 그 계속해서 그냥 그럼 뭐 지사제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설사를 많이 하게 돼서 타스 현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좋지는 않죠. 어. 그러니까 예.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해주셔야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게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먹다 남은 음식을 가열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건데 보통 이제 끓이면 괜찮다고 생각도 생각이 그래요. 들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뭐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 예, 그 주로 보통 세균은 5도씨 이하에서는 그 증식이 억제가 됩니다. 이 증식이 억제된다는 것은 세균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뭐 자라지만 않고 개수가 많아지지만 않는다는 거지. 아. 예, 세균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코 안심하시면 안 되고
또 가열을 하면 일반적인 세균들은 많이 죽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보통 74도씨에서 1분 정도 가열하면 일반적인 세균은 다 그렇죠. 죽는다고 예, 예. 나와 있는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황새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60도씨에서 30분 가열하면 죽는다고는 하지만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 독소 같은 경우는 그 100도씨 이상에서 1시간 이상을 좀 가열을 해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 정도 가열하면 뭐 음식은 음식이 다 없어지죠. 없어지죠. 예, 음식은 타도 세균은 살아있는다. 이런 와 거고. 정말 독한. 예. 아, 네. 특히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들은 이게 사멸되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또 이제 전염은 되는데 어지간해서 이제 죽지 않으니까 아주 위험하죠. 네. 독하네요. 그래요. 말씀 사실- 들으니까 예, 네.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네, 무서워요. 예. 그리고 또 식중독에 걸리면 사실 이렇게 설사라고 그러죠. 설사 좀 많이 하다 보면 속이 그냥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이걸 비워야 되는지 어떤 분도 질문하셨잖아요. 네. 전 자꾸 비우게 되던데 왜냐면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그럼요.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독소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네.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삼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무조건 비워야 된다. 이건 네.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면역력들이 약해지면 병의 증상이 더 이렇게 심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절한 수분이라든지 영양 섭취는 이제 필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리차라든지 신죽 같은 것들은 이제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원래 예. 채우는 게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김치라 씨뭐 질문 없어요?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식중독에 걸렸을 때 뭔가 섭취를 하려고 하지만 소금이나 설탕을 섭취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소금이나 설탕이 속을 더 자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건? 예, 물론 이제 과하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적당한 거는 이제 오히려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식중독의 주된 증상이 그 구토와 설사입니다. 예. 이 구토와 설사는 그 사람 몸에 이제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수로 인해서 뭐 쇼크까지 올 수 있고 잘못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는 아주 필수입니다. 근데 이 수분을 섭취를 한다고 해서 또 찬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따뜻하게 이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물을 너무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굳이 이렇게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수액 주사 같은 걸 맞으시는 게 좋은데 그 수액 주사가 바로 전해질 용액이에요. 근데 그 전해질 용액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이라든지 설탕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먹는 전해질 용액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물 1리터에 그 소금이라든지 소다 같은 거 2분의 1 티스푼 정도를 좀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같은 경우는 2티스푼 정도를 2티스푼? 넣으면 예. 그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전해질 용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네. 흰쌀죽하고 보리물이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진짜 배탈 나면 맞아요. 엄마가 쌀죽 끓이고 미음도 써주시고. 보리물 많이 먹으라고 예.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외에 그 배탈 났을 때 그러니까 쉽게 배탈이라고 하죠. 뭐 네. 자꾸 예,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는 식중독에 걸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요?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병원에 일단 가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매실이 있습니다. 매실. 네. 예, 매실차들 많이 드시는데 매실은 이제 한방에서 오메라 해가지고 그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사광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병을 다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팥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찹쌀이나 도토리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약숙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약숙은 이제 피를 동반한 설사에 아주 좋고 한약재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백출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습니다. 그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병원에 가는 게 사실 제일 빠르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진짜 못 간다 그럼 아주 쉽게 짚을 수 있는 혈자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예, 가르쳐 혈자리 주시죠. 간단히 좀 짚어드리면 주로 이제 대장경이라고 해서 대장을 좋게 하는 이제 혈자리들을 네. 많이 하게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성희 씨 오늘 간단하게 손목 좀 예. 허락하세요. 뭐 배도 하는데 배는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예, 예. 힘들고요. 손으로 손만 네. 위주로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이제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팔을 이제 조금 더 들어주시면 더 여기 좋을 것 같은데요. 엄지 손가락하고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사이에 네. 요 혈자리가 있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요 손목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네, 사인펜으로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표현을 해드릴까요? 네. 예, 이렇게 이런 지점들 잘 보이나요? 네, 보여요, 보여요. 그리고 이제 곡지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손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서 짚으면 이렇게 잡혀지는 이 지점이에요. 네. 여기에 이렇게 딱 아, 이렇게 이런 세 쉽네요. 혈자리들은 이제 간단하게 네. 뭐 복통이라든지 설사들이 있을 때 네. 이제
일차적으로 좀 눌러주면 아주 좋은 아, 혈전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체할 때 많이 눌러주는 맞아요. 부분이에요. 이 네. 부분하고 네.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접혔을 때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좀 예. 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배꼽을 따뜻하게 해서 배꼽 주위로 이렇게 네. 뜸이나 그런 걸 떠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비 오는 날 되면요, 왜 이렇게 생선이나 어패류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식중독 걸린다고. 그런데 저는 먹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저 먹어도 되는 건가요? 주로 이제 어패류들 같은 경우는 위험한 식품군에 들어갑니다. 네. 장염 비브리오균이라든지 뭐 살모넬라균 뭐 이런 균들이 그 어패류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고온 다습한 여름철 이 지역에 이때에는 이런 것들이 증식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패류들은 가급적이면 고온 다습한 때 특히 이제 뭐 장마철 이런 때는 안 먹는 게 아무래도 좀 낫고 그렇군요. 꼭 드시면 익혀서 네. 꼭 익혀서 드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는 생활 수칙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그 3대 요령이 있습니다. 손 씻기, 손 씻기, 네. 익혀 먹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손 씻기예요. 간단한 손 씻기만 하더라도 세균 감염으로부터 한 90% 이상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꼭 그 손 씻기를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익혀 드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정명찬 원장님이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만 잘 이렇게 좀 행하셔도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그 식중독 발병률이 안 그래도 높아지고 있어서 식약청에서는 식중독 예방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니까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예, 식중독 지수뿐만 아니라 대처 요령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 아래 나가는 주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해드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나 OBS 메트로를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